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정보학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는 뉴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투 운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왜곡된 해석 또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점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우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해 우리나라까지 번지게 된 SNS 폭로운동인 미투운동. 지난 1월 서지영 검사의 한 뉴스매체 인터뷰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미투운동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외모평가, 신상정보 유출 등 2차적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녀 간의 성대결로 프레임화하고 미투운동의 핵심인 것처럼 조장해 정작 근본적인 면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답한 사람은 55%, 가해자를 남성이라고 답한 사람은 48%였습니다. 이러한 미투운동의 성대결 프레임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아직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약자인 부분으로 남녀 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입장에서 느껴보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서로 의식하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의 행동이 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거든요. 피해자들의 고백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시스템 개선, 캠페인 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건 자체가 아닌 성별로 나눠 미투운동을 해석한다는 것은 본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뉴스타일 정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교내에서 최순자 총장이 사퇴했고, 최 총장 이전의 총장들 또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는데요. 이에 관련해 교수회는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선출위원회에 불참 선언 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내 총장 선출 문제와 이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을 황승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자 전 총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내 학교 발전 기금으로 계열사인 한진해운회 사채를 매입했으나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130억 원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최순자 전 총장이 직위 해제됐고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순자 전 총장을 포함한 4명의 총장들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습니다. 교수회는 이 같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이전까지의 총장님들을 쭉 보면 그 총장님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재단이 이 학교에 허락한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들이 뭔가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변화를 원할 때 실제로 재단 측에서 갖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총장님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교수회는 기존 총장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많은 자율성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총장을 선출하는 기구인 총장추천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부의사장을 위원장으로 법인이사 넷, 교수 넷, 외부인사들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인사 2인 중 1인은 농창 회장, 나머지 1인은 신망받는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 외부인사는 재단 측에서 선출해 왔습니다. 즉, 재단 측이 총장 선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회에서는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교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그 추천 인사 중에 그 한 분을 교수회와 재단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인사로 추천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다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의 운영을 좀 자율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총장 후보를 뽑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학생과 교수, 임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입니다. 재단이 학교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타일 황승현입니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4월 실시됐던 교내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선거일 미달로 학칙에 따라 개표도 못한 채 총학 건설이 무산됐는데요.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이번 총학선거, 그 이유에 대해 손민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학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내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학생 측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저조한 선거율의 원인을 총학 측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무투표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내 총학 선거에서 무투표를 한 학생들의 46%가 무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는 항목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총학 후보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총학 측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까지 총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답변을 드리려면 2016년도 제36대 총학생회 행보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시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소속이었던 36대 총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기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내 여론과 부합하지 않는 학교 운영을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총학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고 많은 비난 여론이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정당 소속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이 부정적 인식이 38대 총학 후보 측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38대 총학 후보 측에서 제시한 홍보물입니다. 보시면 양녕란에 정당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당정 미표기가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네, 정말 홍보물에 당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적 미표기에 이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진 건가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소속 총학이 많은 불신을 만든 상황이었기에 정당을 미표기했다는 것 자체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나 정당을 밝혀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총학 측은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총학이라는 인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당정 미표기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 후보의 답변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가 양산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치열한 책임 공방과 이를 둘러싼 많은 루머가 양산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양측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학생들의 여론입니다. 바로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총학의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공통된 뜻을 내비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 총학 건설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총학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는 한진 해운 비리, 송도 캠퍼스, 구조조정 등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학생 기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총학 무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보다는 총학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체크 마무리합니다.
대학생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한 학기의 운명이 정해지는 날, 바로 수강 신청 날인데요. 학생들의 한 학기 생활을 정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강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측과 학교 측이 수강 신청 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뉴스팀 설문조사 결과 약 80%의 학생들이 교내 수강 신청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 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수강 신청 좌석 부족, 특정 강의에 수강생이 몰리는 현상, 개설 강의 수 부족 등을 뽑았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선착순으로 한 학기에 수강 과목이 정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은 개설 강의 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개설 강의 수가 적어지면은 일단 선택지가 줄어들고 강의의 질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이 다 열리게 되면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질의 하락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강의 수가 적다 보니까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고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학사팀과의 인터뷰에서 학사팀은 우선 수강 신청 수요 인원에 근거해 수강 인원을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우선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본수강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수강 신청과 우선 수강 신청 인원수가 차이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선 수강 신청을 5학기 때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참여율도 높았었고 때문에 개설된 강의에 초과되는 인원이 매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수강 신청 때 신청된 과목이 거의 없었는데 본 수강 신청 때 그렇다고 해서 개설된 강의 수가 많아진다든지 수용 인원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어떤 개선 방안 없이 본 수강 신청이 진행이 돼서 우선 수강 신청을 하는 의미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강 신청. 여러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만큼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민정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단어의 글자를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C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시작된 신조어입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게 된 야민정음에 대해 황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댕댕이, 커엽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표기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멍멍이를 댕댕이로, 귀엽다를 커엽다로 바꿔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로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야민정음입니다. 본 뉴스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이 야민정음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젊은 층에서 야민정음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하루에 2-3번씩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민정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민정음이 창의적 발현의 현상으로 재밌고 기발하다는 답변을 1순위로 내놨는데요. 이외에도 사용자 간의 유대 강화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한글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 현상에 기여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야민정음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굳이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단 저조차도 야민정음 잘 몰라가지고 의사소통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점. 이처럼 주된 이용층만 공유하기에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단절과 소외가 나타난다는 의견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33.3%, 특정 인물 및 지역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라는 의견도 10.3%를 차지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야민정음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원래 이런 사물에 대해서 이 사물에 대해서 상징하는 게 언어인데 그 언어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런 언어 현상은 좀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창의적 발현으로 인정받고 확산된 야민정음. 그러나 지나친 사용은 세대 내 단절을 초래하고 한글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절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타일 황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